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반듯하고 합리적인 정권으로 성공을 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한 혼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방면에 걸쳐서 나름대로는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능력 부족, 잘못된 노선, 비뚤어진 의식, 그리고 부실한 팀워크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와 또는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네 가지 적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분야에서 조목조목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1개월의 네 가지 적폐입니다. 자, 1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국가안보. 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벌써 특히 5번째 발사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가안위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나 정책에 관해서는 이상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사드.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자, 국방부 장관이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거나 아니면 배치가 시급한 군사시설 이런 것에 관해서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 정권에서 100% 적용을 해서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하여튼 전임 정권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소규모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 이것을 대규모 또는 전략적으로 바꿔가면서 시간을 1년 내지 2년을 질질 끌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바늘로 콕콕 찌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상당히 흔들고 있습니다. 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천명을 했으면 대통령은 국제적인 보조에 맞춰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계속 일단 가져가겠다. 견제와 압박을 가져가겠다라고 국민에게는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외교안보 브레인이라고 하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524 조치, 1단계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2단계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확고한 국가안보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국민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대북 정책을 보여주겠다면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무시하고 막 본인의 생각을 마구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저런 특보는 잘라야죠. 아니면 강하게 경고를 해서 말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저런 문제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천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은 철저한 국가안보 대북 압박을 얘기하면서 특보로 하여금 대북 조치 전면 해제를 말하도록 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는 조직은 국방부도 있지만 군도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런 북한과 어떤 도발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첨단의 촉수 역할을 하고 어떤 대북 공작의 최전선 실행자 역할을 하는 조직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만약에 대통령이 그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통일부 장관은 유연한 대북 유학파로 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정보원장, 정보기관의 장은 확고한 대북 국가 안보관, 일종의 대적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실한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제가 국가안보 분야의 세 번째 사례로 든 이 서훈 국정원장은 아주 대표적인 대북 유학파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자, 그리고 2007년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의 국정원 3차장, 그런 전형적인 대북 유학파요, 정상회담 추진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철저한 국가안보가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장의 자격과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동, 사드, 문정인 특보, 서훈 원장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대통령이 아무리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대북 압박을 역설을 해도 국민이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적폐를 보시겠습니다. 엉성한 아마추어 인사. 자,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또 박근혜 정권의 인사의 실패를 얼마나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비판했었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인사도 어김없이 추락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우선 5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벌써 임명했지만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 또는 그만둔 사람 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아웃된 사람이 3사람이나 됩니다. 홍석현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본인이 언론에게 나는 특보 임명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더러 최근에 주변 인사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그만두겠다고 청와대에 얘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명하자마자 물러서는 것이 정권에게 타격을 준다는 의미에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현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홍석현, 문정인 2명의 특보가 현재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언행으로, 한 사람은 물러나겠다고 하고. 자, 이 2사람은 이미 물러났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차장, 제2차장 물러났죠. 그럼 안현호 일자리 수석, 청와대 일자리 수석 물러났죠. 2사람 다 검증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적발이 돼서 물러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현호 수석 같은 경우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대놓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검증에 걸렸다고. 이런 식으로 발탁하려고 했던 인사에 관한 예의도 갖추지 않습니다. 아주 체면을 구기고 망신을 주면서 물러나게 합니다. 어떤 인사의 품이나 사람을 쓰는 것에 관한 절도나 어떤 이런 매너, 이런 가치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김기정 안보실 차장도 불미스러운 과거 전력과 연루되어 물러났습니다. 청와대 핵심적인 보직 2사람, 특보까지 따지면 3사람이 물러났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거의 낙마 직전입니다. 자,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위장 전입이라든가 탈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적인 하자들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점은 자격 부족입니다. 자격 부족. 아니, 지금 외교장보의 가장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외교장관의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북한 핵을 포함한 북한 정권의 도발을 해결을 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국제사회의 어떤 그 동조 움직임을 강력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동맹의 강화여 중국에 대한 적절한 견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무슨 스커드 미사일, 노동 무스탄 미사일, 북한의 장사정포, 그 다음에 핵폭탄 개발 또는 북한의 대남 전략, 도발 전략, 이런 군사적인 문제, 평양의 대남 적화 전략 또는 그저 중국의 사드 미사일에 관련된 군사적인 전략 이런 것에 관한 한미 동맹의 역사와 가장 중요한 현안, 소파 문제, 사드 기지 제공 문제, 여러 복잡한 한미동맹의 중요한 군사적인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과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니 외교장관이 무슨 동시통역사처럼 영어를 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나서서 강경화 장관을 후보자를 옹호했는데 아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사실 이 청문회 내용이라든가 이 후보자의 자질과 하자 또는 능력에 관해서 어떤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그런 행동을 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의 여러 현안 중에 하나이고 외교 장관에게 해당된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뭐 작은 현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위안부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보장도 없고. 자, 엉성한 아마추어 인사의 마지막 그 케이스로 제가 일단 드는 것이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경화 외교장관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이런 북한 문제 이런 것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외교부의 통상 전문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방미하러 갔을 때도 사드 문제에 관해서 무슨 국내적 절차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당국이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적 절차가 뭐가 미흡합니까? 사드가. 국회 비준 대상도 아니고. 뭐가 미흡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확실하게 모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파수만 맞춰서 국민과 또는 미국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적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라는 유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로 나가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미도 없는 이미 다 해결되고 정리된 문제, 많은 국민이 역사 속에서 판단과 이런 것을 다 내리고 있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거의 다 해결된 문제, 그런 것을 다시 불러내서 마치 그런 과거가 유령처럼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산적한 현재 현안도 많고 미래의 과제도 많은데 4대강을 또 왜 감사를 합니까? 예? 4대강 보십시오. 적지 않은 정통한 많은 전문가들이 녹조라고 하는 것은 4대강과 4대강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4대강 공사를 하지 않은 울산 태화강, 그렇게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는 생태공원 울산 태화강에도 녹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4대강은 오히려 보호와 또는 이 준설 공사로 인해서 유량이 대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에 녹제 발생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문을 열었지만 물에서 물이 줄어들었지만 녹조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두려면 치러야 되는 일종의 대가요. 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세월호, 정윤회,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세월호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특검의 수사,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났고 관련자들 책임 처벌 다 받았으며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과감하고 막대하고 넉넉한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미 수습사 6월의 상당 부분도 다시 찾아냈습니다. 세월호 배까지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도대체 무얼 다시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이용을 해서 계속 정책으로 이용을 해서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몰아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단체의 천막은 다 철거하고 세월호 천막은 10여 개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논리와 근거로 광화문 한복판에 저런 식의 세월호 천막을 놔둡니까? 보수단체 천막을 시청광장에서 철거했으면 광화문 천막도 다 철거를 해야죠. 자, 적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윤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정윤회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윤회는 최순실과 달리 박근혜 정권에서 비선 실세도 아니었으며 국정농단도 없었고 아무런 인사 개입이나 이권 개입이 없었고 그런 것들을 정윤회 문건 당시에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조응천 비서관이 만든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100% 찌라시라는 것을 다 증명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저 뭐 그런 책임 있는 찌라시 문건을 만든 책임 있는 조응천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을 해서 야당 국회의원을 시켜주고 그 국회 정보위원회로 활동하도록 해놓고 아니 세상에 박근혜 정치인의 오랜 비서실장을 했으면서도 이권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던 정윤회 씨는 표창을 주지 못하는 망정 무슨 재소사를 합니까? 이것도 과거 유령이라는 것에 완전히 패배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케이스 아닙니까? 자, 노무현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추도식에서 봤듯이 명백하게 본인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했을 때 한겨레 인터뷰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자기 몰래 부인이 100만 달러를 받은 그리고 가족들이 거액을 받은 그런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서 일종의 멘붕 상태에서 그런 것이 연결이 돼서 지속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살했다고 본인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무현의 자살의 비밀을 아는 문재인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도 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유령에 잡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적폐를 보시겠습니다. 완장찬 독단입니다. 자, 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역사를 왜곡하고 거의 나가 보면 대통령과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이 거의 완장찬 무슨 군사혁명위원회를 해서 완장찬 듯이 독단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해요, 대통령이.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11조짜리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정면 위반입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이런 이유로 추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하는 마당에 무슨 비상에 가까운 무슨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닌데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면서 왜 11조짜리 추경을 만듭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세수가 그렇게 남아 돌아서 여유가 생겼으면 국가 빚을 갚아야죠. 자, 마구잡이 역사 왜곡.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무슨 중요한 국가 기념일에 추념사나 또는 기념사를 하면서 현대사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과거 보수 정권을 공격을 하면서 그 국가 기념일이 취해야 될 아주 냉엄한 국가 안보와 또는 북한에 대한 경고 이런 공동체의 철저한 안보의식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과거 전대협 문화국장을 했던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연서문의 초안을 만들고 아마도 임종석 똑같이 전대협 의장 출신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연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본인의 철학이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연설문 초안을 만드는 비서관 그리고 그것을 데스크를 보는 교정을 보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두 사람이 전부 다 1980년대 전대협 이념파 NL 민족해방파 내지는 주사파 핵심 운동권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의 연설문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저런 식의 그 정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이상한 역사의식이 나오는 그런 연설문이 국민 앞에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네 가지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논리도 없고 상당히 근거가 없는 과거 정권에 대한 공격만 매달릴 게 아니라 본인 정권이 만들어가는 이 엄청난 적폐를 직시하십시오. 이 정권의 환경을 위협하는 것은 4대강의 녹조가 아니라 적폐입니다. 감사합니다.